네, 안녕하십니까. K몰 한국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K몰 워크숍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숍은 1시부터 2시 반까지 두 분의 강사님께서 나눠서 이제 해주시겠고요. 저희 이번 워크숍은 저희가 6월에 있었던 K몰 그 애니얼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100여 명의 분이 와주셔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교육 쪽의 어떤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다시 더 1시간 반에 맞는 그런 워크숍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K몰 부회장 김혜영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해주실 분은 우리 양혜진 박사님이십니다. 네, 현재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신동광 교수님이십니다. 네, 광주교대.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혜진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워크숍 첫 부분 이제 담당을 맡은 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 양혜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 실습 자료 한 부씩 다 가져가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실습 자료는 지금 강단 맨 첫 줄에 있거든요. 한 장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외대 교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무선 인터넷 게이트 핫스팟을 연결하셔서 뭐 개인 노트북, 랩탑에 이제 연결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시 소속된 학교에서 에듀롬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하시면 소속 학교에 그런 인터넷 사용할 때 쓰시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으셔서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크롬 설치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얼로그 플로우 접속해서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미리 하셔도 좋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로그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전 준비는 다 되었다는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워크숍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해서 AI 챗봇,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것이고, 인공지능 챗봇의 목적은 이제 영어 학습과 관련된 그런 챗봇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사용 가능한 챗봇의 종류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이얼로그 플로우 중에서도 이제 기본 기능인 인텐트와 엔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신동광 교수님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심화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챗봇이라고 하면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가 있겠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빅스비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챗봇의 종류는 한국어 챗봇이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영어 지원이 되는 그런 챗봇을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챗봇의 종류를 이제 나눠보면 이제 초기에 그 시작은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컴퓨터와 대화를 했던 텍스트 챗봇의 형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텍스트 챗봇, 특히 이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텍스트 챗봇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츠쿠와 클레버봇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텍스트 이 챗봇들과 문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앱으로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시작한 챗봇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음성으로 챗봇이 또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시아와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챗봇인데, 그것의 이제 영어 버전이 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라는 영어 챗봇은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을 해서
친구 찾기에 조를 그러니까 조를 설치하시고 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 영어 챗봇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것은 라이라 버추얼 어시스턴트인데 이 챗봇의 특징은 텍스트도 가능하고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병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많이 쓸 수 있는 모바일 내장형 챗봇으로서 아이폰의 시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콜타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타나의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초기에는 모바일 내장형으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내장형이 아니고 그냥 앱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의 시작은 모바일 내장형으로 이렇게 콜타나와 시리가 영어 챗봇으로 모바일에 탑재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 형태의 영어 챗봇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마존 에코와 구글 홈이 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클로바에는 이제 모니카라는 영어 챗봇이 탑재되어 있기는 모니카라는 챗봇이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형태를 가진 챗봇은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간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챗봇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학습 관점에서 영어 챗봇을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대화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목적과 비목적형이라고 하면 이제 챗봇의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영어 과업이나 그런 영어 과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적형. 그와 반대로 그냥 자유로운 대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비목적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시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시한 그런 명령문을 수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을 해주잖아요. 오늘 나의 스케줄이 무엇이냐, 알람을 설정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단순 응답형이 있는 반면, 앨리스나 미츠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인간과 가까운 대화를 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단순 응답형과 대화형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사용해서 영어 학습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희연 교수님께서 2018년도에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챗봇과 잡담을 나누는 그런 과업의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에코에다가 이름이 뭐야? 그 다음에 뭐 홈타운이 어떻게 되니? 취미가 뭐니라는 걸 물어보면서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챗봇과 잡담을 나누는 첫 번째 형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행 지시하기. 이 말은 이제 챗봇에게 play a song, 그러니까 음악을 좀 틀어줘, 아니면 알람을 설정해줘와 같은 이런 수행을 지시하는 측면에서 영어 과업을 이제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 과업의 유형은 바로 정보 요청하기인데요. 챗봇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위키피디아나 구글에 연동이 되어서 현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이제 불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영어 수업에 그래서 What is President Obama's favorite food?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오바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챗봇에게 물어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뭐 장문이나 스피킹해서 이제 뭐 요약하는 형식으로 과업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하기 과업이 되겠는데요. 이제 문제 해결하기 과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 종류를 주고 그다음에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 챗봇에게 물어본 다음에 파스타 종류와 이름을 한번 연결해 보는 문제 해결형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워크숍 중에 할 과업의 종류는 이 4가지 중에 문제 해결하기, 이제 특히 미션을 수행하기와 관련된 과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얼로그 플로우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제 사용하게 된, 그러니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이제 개발자는 구글이고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코딩을 해야 되지 않냐,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걱정이 드실 텐데요. 물론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 역시 뒤에 풀필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코딩
코딩 기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목적은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 대화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서 챗봇을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이제 기초적인 그런 과업 그리고 챗봇과 사용자의 대화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강점은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챗봇을 페이스북 메신저나 트위터 아니면 라인이나 뭐 스카이프에다가 불러들여서 그런 플랫폼 상에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과업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첫 번째 과업은 지금 핸드아웃 에 보시다시피 MLB 티켓팅, 그러니까 야구 경기 티켓 예매용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야구 경기 예매 챗봇에서 지금 대화문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팀의 이름과 그리고 스케줄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이제 시 좌석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챗봇과 사용자의 대화 예시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화문에서 이제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Can I get 3 tickets for a game? 해서 사용자가 챗봇에게 물어서 티켓을 3개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입 과정은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이제 특별한 이제 번거로움 없이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ialogflow.com을 들어가셔서 중요한 것은 이제 크롬으로 꼭 접속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익스플로러나 뭐 파이어폭스에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롬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꼭 크롬으로 열어주시고요. 크롬으로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Sign up for free라고는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의 지메일 계정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 살짝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한 1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접속을 하시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Create Agent. Agent라고 하면 바로 이 챗봇의 그런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챗봇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Create Agent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버튼 Create Agent라고 보이시죠?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르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좀 빠르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던지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화면에서 넣어줘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맨 위 에이전트 네임의 챗봇 명칭. 그래서 챗봇의 이름은 하고 싶은 것을 하셔도 되고, 저희는 뭐 티켓팅이라는, 왜냐하면 이제 티켓 예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티켓팅이라고 여기 에이전트 네임에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영어로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타임존은 아마 뭐 특별한 변경 없이 기본으로 뭐 아시아 한국 시간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파란색 Create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티켓팅 에이전트가 일단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각 기능을 이제 만들 때마다 오른쪽, 그러니까 상단 오른쪽 위에 이렇게 파란색 Create이나 Save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들다 보면 이거를 스킵하고 그냥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다 저장했던 것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파란색 Create이나 Save 버튼을 항상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만드셨나요, 에이전트? 네, 에이전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컨셉인 인텐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이제 티켓팅이라는 봇이 만들어졌고요. 내비게이션 바 이름 밑에서 가장 위에 인텐트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인텐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디폴트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인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번 직접 가볼게요. 네, 우선 디폴트 폴백 인텐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디폴트 폴백 인텐트라고 하면 사용자가 챗봇에게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사용자의 발음이 좀 클리어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이유로 챗봇이 알아듣지 못했을 때 챗봇이 이제 사용자에게 하는 말을 저장해 놓는 장소이고 이것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기본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아래 좀 내리셔서 responses로 보시면 So I didn't get that. Can you say it again?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발화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챗봇이 할 수 있는 말의 리스트를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네. 만약에 이것 이외에 더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으면 add responses를 누르시고 뭐 text response 누르신 다음에 조금 더 챗봇의 답을 쓰시면 됩니다. 챗봇의 발화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좀 살짝 올려보시면 스크롤 업 하시면 트레이닝 프레이즈라고 있어요. 자, 바로 이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뭐냐면 사용자가 하는 말, 즉 뭐 학생이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 프레이즈의 사용자가 hi, 그래서 add users expression에 뭐 hi라고 치고 뒤에 responses는 챗봇의 대답. 즉 여기 밑에다가 뭐 hello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사용자의 발화와 챗봇의 발화를 이렇게 각각 저장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폴백 인텐트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웰컴 인텐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디폴트 웰컴 인텐트 누르시면 바로 이것이 챗봇에 처음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하는 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프레이즈 한번 가보시겠어요? Hello, hi, hi there 이렇게 사용자가 말을 하면 챗봇이 responses에 Hello, 뭐 Hi, how are you today 이런 식으로 아마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챗봇의 발화가 있을 거예요.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이제 MLB, 그러니까 티켓팅 야구 예매 봇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챗봇이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처음 접속해서 챗봇에게 Hi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responses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지우시고요. 지우시려면 있던 것을 이제 막 스크롤을 오버를 하시면 오른쪽에 쓰레기통 이렇게 휴지통 버튼이 보이면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다 지우시고 여기 텍스트 responses에다가 Welcome to LA Dodgers Stadium Ticketing Agent. May I help you를 써시면 되는데 이 센텐스는 핸드아웃 대화 문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첫 번째 웰컴 인텐트에서 챗봇이 하는 말을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네. 타이핑 하셨으면 그 다음 하실 것은 뭘 하셔야 될까요? 네, 위에 오른쪽 위에 세이브 버튼 보이시죠? 파란색. 네, 이거를 꼭 눌러주세요.
네, 티켓팅 봇의 웰컴 그 텍스트 리스폰스 다 타이핑 하셨나요? 네. 네, 다 타이핑 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인텐트 이제 기본과 관련된 것에서 이제 웰컴 인텐트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엔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티티는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이제 세 번째, 네 여기 세 번째 엔티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미 다 저장을 해놔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일단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우선 이제 생성하기 전에 엔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엔티티는 말 그대로 이제 개체, 속성으로서 챗봇과 사용자가 대화를 할 때 사용자의 발화에서 이제 얻어야 되는 그런 키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예를 들어 시간, 숫자, 데이트, 그러니까 타임, 넘버, 데이트와 같은 개념은 이미 기본 엔티티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LB 티켓팅 봇에서 꼭 알아야 되는, 꼭 받아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아웃을 보시면 우선은 팀 이름, 그쵸? 야구팀 이름에 대한 정보를 엔티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다 같은 있고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과 같은 데이에 관한 엔티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seat, 그러니까 좌석에 대한 엔티티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엔티티를 만들고 네 번째 words라는 엔티티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팀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엔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 내비게이션 바에서 엔티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네, create entity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 이름은 여기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여기 네, 그래서 아리조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세 가지 팀의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는데 이제 왼쪽이 가장 디폴트된 팀 이름이 되겠고 오른쪽 부분은 바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리조나 팀의 다른 표현인 다이아몬드백스라고 이제 사용자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런 동의어를 다 이렇게 오른쪽 시너네임에다가 적어주신 후에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예, 세이브를 해주세요. 엔터. 아, 네네. 그리고 네. 누르시고 또 엔터 누르시면 이제 바로바로 그 다음 줄이 또 생성이 되고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동의어는 지금 하셔도 되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넣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왼쪽에 애리조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에 해당하는 거는 예, 꼭 넣어주신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팀에 대한 엔티티를 만드셨으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엔티티는 바로
데이에 관한 엔티티가 되겠죠. 저희가 날짜, 그러니까 요일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바로 Friday, Tuesday, Wednesday. 네, 그리고 뭐 Thursday도 있는데 그냥 예시로 뭐 Friday, Tuesday, Wednesday 정도만 넣어주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Friday 대신에 FRI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동의어를 오른쪽에 넣어주신 후에 Sav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데이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이 seat, 그러니까 좌석에 대한 그런 엔티티를 네. 다 지금 데이까지 다 만드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천천히요. 네. 지금 데이 엔티티 만들고 계신 분 잠깐 살짝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네,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엔티티가 바로 이제 저희가 좌석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좌석에 대한 엔티티를 seat 1, 2, 3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과업에서 사용자는 챗봇과 대화해서 티켓을 총 3장을 구매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총 3장을 구매해야 되는데 왼쪽에 이제 seat의 그런 옵션을 보시면 이제 짙은 검은색 배경의 좌석은 이미 매진된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티켓 3장을 주세요라고 명령을 하고 말한 그 씰이 모두 다 그냥 바로 예매가 가능하면 이렇게 씰에 대한 그러니까 씰을 따로 엔티티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어떤 좌석은 솔드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뒤에 풀필먼트 즉 뒤에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코딩을 할 때 각 씰별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구처잭은 15개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seat 1, 2, 3에 해당하는 그런 엔티티를 각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이제 seat 1,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선택할 그런 seat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이제 만드실 건데요. 위에 타이틀은 seat 1이라고 하시고요. 이거를 다 타이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D1, 2, 3와 그 다음에 F2, G2, H2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핸드아웃을 보시면 D1, E1, F1은 이제 사용 가능, 그러니까 예매 가능한 것이고 F2, G2, H2는 이제 어둡게 돼서 이제 이미 매진된 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에 해당하는 리스트만 저희가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그래서 여기 다 타이핑 하실 필요는 없고요. D1, E1,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다 타이핑 하지 마시고 여기 핸드아웃 아래 D1, E1, F1 그리고 매진된 F2, G2, H2 이렇게 6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일단은 seed 1에 해당하는 것만 만들고 seed 3 같은 경우 엔티티는 나중에 뒤에 이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뒤에 할 것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seed 1에 해당하는 이것만 만들고 엔티티를 만들고 sav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만드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 엔티티는 이제 words인데요. 자, create entity 누르시고 이제 words를 타이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왜 이런 따로 엔티티가 필요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을 할 때 동의어나 그리고 파생어들을 다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seat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seats라고 이제 복수형을 쓸 수도 있고 티켓에 해당하는 그런 파생어, 티켓, 티켓팅, 티켓츠와 같은 이런 파생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곳에 몰아서 엔티티를 만들어주면 좀 더 사용자 발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타이핑을 하지 마시고 맨 첫 줄만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love 하시고 love, like, prefer, want 네, 이거 하나만 하시고 save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love는 뭐 I want 3 tickets, but I'd love to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동의어와 파생어로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words라는 엔티티에 넣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엔티티 만드셨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것이 인텐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인텐트 클릭하시면 이제 기본으로 디폴트 폴백과 디폴트 웰컴 인텐트가 있는데, 자 일단은 create intent를 누르시고 저희가 할 것은 바로 이렇게 MLB 티켓팅이라는 인텐트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create 누르시면 맨 위에다가 MLB 티켓팅 타이틀에 넣어주시고요. 처음 이제 할 말이 Can I get 3 tickets for a game? 이라고 지금 핸드아웃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다가 Can I get 3 tickets for a game? 네, 이것을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다가 넣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네 번째 줄에 있는 for which game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밑에 responses 중에 responses에다가 for which game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이렇게 문장이 많은 것은 이 Can I get 3 tickets for a game과 다 같은 표현들을 제가 많이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사용자가 할 Can I get 3 tickets for a game과 이렇게 대답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 우선 세이브 버튼을 넣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뒤이어서 신동강 교수님께서 이제 심화된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쫓기니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따라오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캐멀 사이트나 그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책으로 나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하셔서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갓 들어오셔가지고 A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한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AI 챗봇 같은 경우 그냥 사실은 오픈된 대화를 다 나눌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학습용으로 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츠크라든가 아니면 클레버북 같은 경우는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어휘 컨트롤이나 어휘 수준이 학생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액티비티를 만들 수도 있고 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것은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머신러닝을 하면은 똑같이 오픈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개인이 만들어서 수집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과제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예전에 CD롬으로 듣던 것을 휴대폰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데스크탑으로 얼마든지 그게 이제 채팅이든 아니면은 구어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필요성 쪽이 이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놓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티켓팅이라고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 티켓팅이라고 한 단어를 쓸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두 단어 이상이 되면은 이 그 제목에 스페이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언더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뭐 MLB 언더 하이픈 티켓팅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가 없이 이제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드시기 전에 키보드를 잡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이얼로그를 먼저 짜보셔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하시면 거의 좀 몇 시간을 헤맬 수가 있어요. 짜놓고 여기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엔티티를 만들 때 지금 다시 한번 엔티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를 한번 가볼게요. 데이를 한번 가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에 보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여기 표에는 보면은 Thursday가 있어요. 목요일이 있는데 지금 엔티티는 Thursday가 빠져 있죠. 왜 빠져 있냐면은 대화를 읽어보면은 대화 자체가 어느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목요일 경기를 다 사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픈되게 만들어 버리면 못 만들어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쪽 한 개 정답으로 몰리게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미리 짜봐야 돼요. 무조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답으로 모이게 짜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팀 이름에 가면은 뭐가 빠져 있어요? 팀 이름에 가면 뭐가 빠져 있죠? 보세요. 팀 이름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 시간표에서 빠진 게 뭐예요? 타임 테이블에서 빠진 게 LA가 빠졌죠. LA는 기본 디폴트예요. 왜냐면 LA 다저스 스테디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랑 경기를 해요? LA랑 경기를 해요. 다른 팀하고 매칭이 안 돼요. LA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엔티티는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substitution,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연습할 때 뭐 I like apple, I like pineapple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과일명을 바꿔서 연습하고 싶잖아요. 패턴 프랙티스 할 때. 그것처럼 엔티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바꿔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substitution의 대체물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대화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팀명을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티티를 쉽게 말하면 대체해서, 리플레이스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 대체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팀 이름에도 보시면 여기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LA라고 넣었을 때 엔터를 꼭 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엔터 기본 디폴트가 L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 시너님이라고도 들어갔죠. 시너님을 또 넣어주시면 돼요. 다저스 이런 식으로 항상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는 목요일을 빼고 지금 Tuesday 그 다음에 뭐죠? 수요일 Wednesday 그 다음에 Friday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팀명에서는 LA를 빼고 나머지를 다 넣었어요. 나머지를 다 넣었고, 그 다음에 seat 1, seat이 이제 사실 이제 엔티티 만들 때 여기 고를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못 고를 매진된 좌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입력할지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이얼로그 이렇게 그냥 지금 대화를 만드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단답형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길게 대화문이 되려고 한다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지금 만들었던 대로 인텐트 만들어서 계속 인텐트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명칭을 인텐트 1이라고 한다면 인텐트 1 첫 번째 질문 대답, 인텐트 2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대답. 이게 딱 뭐냐면 Q&A예요. 여러분 상품 샀을 때 요즘에는 전부 다 카톡으로 뜨죠. 물어보고 싶은 거,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거예요. 챗봇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입니다. 정답이 여러 개가 아니라 런던의 수도는 어디지? 런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그 다음에 연결된 그 대화문이 아니라 한 문장의 대화문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싶으면 이거를 써도 돼요. 아까 한글 설정해가지고 영어가 아니라 한글 설정한 다음에 인텐트 하나 만들어서 질문은 뭐지? 뭐 질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포멀하게 질문할 수도 있고 인포멀하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지를 넣고 난 다음에 답변은 뭐다 하나 집어넣고 인텐트 하나 또 만들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인텐트만 많이 만드시면 돼요. 아무것도 손댈 거 없이 인텐트 생성해서 질문 답변만 넣으면 그게 하나의 챗봇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팔로우업 질문. 너 뭐 좋아하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y do you like it? 연결됐죠. 앞에 질문에 연결된 팔로우업을 만들 때는 팔로우업 인텐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으로 본다면 지금 인텐트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연계돼서 팔로우업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하위 인텐트를 만들어서 너 그거 왜 좋아하는데? 나 뭐 좋아하는데? 그거 왜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나가는 단점은 뭐냐면 이미 픽스되어 있는 그 대화문이기 때문에 뭔가 플렉서블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배운 거를 패턴 프랙티스 하기엔 딱 좋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풀필먼트 배워서 코딩 배우시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다. 다 필요 없어요. 팔로우업 인텐트만 만들어서 밑에만 연결해 주면은 그냥 대화문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키워드만 대답하도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 액션 앤 파라미터라는 기능이에요. 액션 앤 파라미터. 그래서 하나의 인텐트 안에 지금 우리가 여러 인텐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대화문의 한 세트면은 그 위에 하위 대화문 질문 대답을 밑에다가 연결하고 인텐트가 하나 둘 셋 네 개는 있어야 되는데 액션 앤 파라미터의 장점은 뭐냐면 인텐트 하나만 만들어요.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인사말 그다음에 웰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그러면 인텐트가 이건데 인텐트를 하나 만들면 이게 첫 번째 트레이닝 프레이즈, 첫 번째 이니셜 어터런스예요. 그럼 이거면 맨 마지막 게 뭐예요? 텍스트 리스폰스.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하나 만든 겁니다. 인텐트 하나 만든 거고 그 가운데 건 뭐냐? 그 가운데 거는 액션 앤 파라미터라는 기능 가지고 가운데 끼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인텐트는 하나고 하나의 인텐트 안에서 대화문을 끼워 넣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가?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문이 들어갔을 때 뭐뭐일 때는 뭐라고 대표라. 뭐뭐일 때는 뭐라고 답해라. 이때 쓰는 방법이 풀필먼트예요. 이때 코딩을 하셔야 되죠. 코딩 어려워요. 추천해주기 쉽지 않아요. 이거 빼버리고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샘플을 다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이미 그 웹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주소 다운받으시면 그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레슨 1, 교과서에 레슨 1 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레슨 뭐 요즘에 8까지 돼 있죠. 8까지 만들면 힘들죠. 혼자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 만들어서 기능이 뭐냐면 백업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그럼 zip 파일로 백업이 돼요. zip 파일로 백업된 걸 그대로 임포트해서 올리시면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운 받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다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만든 걸 그대로 올리시면 그대로 저희가 만든 것을 그대로 올려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좌석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션 앤 파라미터, 인텐트 하나 만들고 가운데 끼워 넣는 방식 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하위 인텐트로다가 이렇게 컨텍스트 가지고 하위 인텐트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여기다 뭐만 넣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좌석만 넣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좌석.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좌석이랑 이제 보시면 인텐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티켓팅 MLB 처음부터 이제 가봅시다. 처음부터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컨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제가
favorite 그 fruit이라는 그 에이전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favorite fruit 뭐 좋아하냐고 물어볼 건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엔티티를 뭘 만들겠어요? 과일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엔티티를 만들면 저 앞에 있는 골뱅이가 엔티티란 뜻이에요. 골뱅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엔티티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fruit이라는 걸 만들고 나면 이 안에 이제 몇 개의 과일명을 넣었어요. 복수형도 넣어준 이유가 애들이 뭐 그 단복수 일치를 못 시킬 경우에는 복수를 막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인식하라고 단복수를 다 넣어줬어요. 넣어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제가 엔티티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엔티티, fruit이라는 엔티티를 다시 만들어서 명칭은 엔티티나 아니면은 뭐 에이전트, 인텐트 명칭이 다 같아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다 fruit으로 통일했습니다. fruit으로 통일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질문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Do you like apples?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애플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지운 다음에 지금 제가 입력한 거는 이겁니다. Do you like apples? 라고 하면 내가 apples를 갖다가 드래그를 하면은 뭐가 연결되냐면 제가 fruit이라고 돼 있죠. 골뱅이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다 골뱅이를 치고 그 다음에 fruit이니까 F를 치면 fruit이 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엔티티가 뜹니다. 그 엔티티를 그 애플과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면 애플 대신에 다른 과일명을 집어넣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Do you like apples라고 지금 타이핑을 쳤지만 여기 지금 애플은 그냥 애플이 아니라 엔티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일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애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fruit이라고 쓰잖아요. 인식 못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과일명을 저기다가 쓰셔야지만 연동이 돼요. 그래서 apples라고 쓰시고 그것을 엔티티랑 연결해 주시면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bananas? 다 인식합니다. 다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Yes, I like apples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apples라고 하죠. 왜? 애들이 바나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 그냥 apples라고 하면 내 답변을 I like apples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말한 거에 맞춰서 코이시브 디바이스처럼 여기에 일치가 되게끔 아래에도 대답을 해줘라 라는 게 뭐냐면 골뱅이. 아까 골뱅이 프루트는 뭐였어요? 엔티티였죠? 달러 프루트는 뭐냐면 그 밸류 값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칭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리스판스에는 항상 뭘 써야 되냐면 골뱅이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달러 프루트. 프루트라는 엔티티를 인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애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실제로? 답변에? 애플 되죠. Yes, I like apples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I like banana, do you like banana? 라고 물으면 뭐가 돼요? 여기서는 I like bananas.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이. 근데 이렇게 또 넣었어요. 답변을 두 개 넣었습니다. No, I don't like it 이라고 넣었어요. 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 나오느냐? 엔티티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제가 엔티티에 여러 과일명을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과일명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로 가요.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매칭을 시키려는데 매칭될 게 없으니까 두 번째 답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은 엔티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이 답변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답변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죠. fruit이라는 엔티티.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또 하고 싶어. 컨텍스트를 써서. 하위 인텐트를 써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내가 만든 인텐트를 갖다 대면은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Add follow-up intent. 하위 인텐트가 연결되게 만들어줘요. 이걸 클릭을 하면 뭐가 뜨냐면 커스텀이라고 뜨는데 커스텀을 선택하세요. 커스텀을 선택하면 하위 인텐트가 연결된 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이름을 other fruit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위 인텐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other fruit, add follow-up intent라는 걸 클릭하면 그 밑에 연결된 대화문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화문과 연결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Do you like apples? Yes, I like apples. 답변했어요.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만들었냐면 오케이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뭘 넣었어요? Do you like bananas as well? 바나나도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에 다시 뭘 걸어줘요? 엔티티를 걸어주는 거죠. 엔티티를 갖다가 fruit이라는 엔티티를 걸어주면 걸렸다는 뜻입니다. 파라미터에 떠요. 그리고 나서 답변은 뭐라고 해요? Yes, I like
똑같이 달러 fruit 바나나를 인식하는 뜻이죠. I like bananas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No, I don't like it.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add업으로 add, follow-up intent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연동되게 연결되게. 문제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대로 가야 돼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중간에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배운 거를 그대로 연습하기엔 좋죠. 그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주면 애들이 뭔가 벗어난 표현을 해도 거의 인식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exactly 그냥 매칭돼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인식을 했는데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장점은 뭐냐면 비슷하면 다 인식을 해요. 오타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표현을 넣거나 해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신 걸 확인하시려면 여기다가 써보시면 돼요. try now 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try now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Do you like apples? 라고 썼죠? 그랬더니 Yes, I like apples.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Do you like bananas as well? 하면 아마 똑같이 Yes, I like bananas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만드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걸 수업에 쓸 때는 어디로 가느냐? 다 만드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인테그레이션으로 가요. 인테그레이션으로 가면은 가장 여러분이 쓰기 편한 게 뭐냐면 여기 웹 데모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웹 데모. 웹 데모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면 주소가 떠요. 요 주소를 카피하셨다가 애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쏴주시면 오늘 만든 거 그대로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제 챗봇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똑같이 Hi. 그 다음에 Do you like apples? Yes, I like apples. 애들이 이거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신 거를 아까 여기서 뭐 바로 쉐어해가지고 막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SNS를 쉐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요 주소만 가지고 계시면 아무 때나 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문자 채팅만 가능해요. 나중에 제가 좀 마지막에 음성 채팅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휴대폰에 연동시켜가지고. 근데 요걸로 사용하시면 제일 편하시긴 한데 뭐만 되느냐? 문자 채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그 컨텍스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액션 앤 파라미터를 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션 앤 파라미터는 뭘 가지고 만들 거냐면 여러분이 가진 그 실습 자료 가운데서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만들 건데 노트 테이킹이 어디 있냐면 Hi, hello. What can I help you? Can I borrow a pencil? 요 MLB 그 좌석 나오는 거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이 보시면은 Hi, hello. What can I help you? Can I borrow a pencil?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요 지금 그 대화문을 만들 거예요. 액션 앤 파라미터로. 어떻게 만드냐면 디폴트 값은 뭐 툰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Hello, what can I help you? 요 표현을 그대로 나오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elcome intent에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response 부분에 다 지워버리시고 뭐만 입력하면 돼요? Hello, what can I help you? 그럼 항상 이 표현만 나와요. 기존에는 되게 다양한 표현이 막 나오거든요. How are you doing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지워버리시고 Hello, what can I help you? 이거 하나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답변도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 말로나 해도 돼요. Hey, hi, 뭐 여러 가지로 말을 걸 수 있지만 AI는 무조건 답변이 뭐가 나와요? Hello, what can I help you?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인텐트를 하나 만듭니다. 인텐트, 스테이셔너리라는 인텐트를 만들었어요. 문방구 빌리는 거거든요. 스테이셔너리라는 인텐트를 만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Can I borrow a pencil? 이었어요. Can I borrow a pencil? 사실 인텐트 만들기 전에 여기 다양한 문방구가 나오기 때문에 문방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엔티티에 바꿔서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방용품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나와요. 어떤 색깔의 펜슬 원하냐 질문지에 보면은 그럼 엔티티가 뭐가 필요해? 여러 가지 색깔을 애들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 색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문방용품, 필기도구, 문방용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컬러 한번 보세요. 컬러 그냥 제가 쭉 그냥 입력을 해놨어요. Black, Green, Red, Yellow 4개만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stationary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eraser, erasers, pen, pencil, 뭐 복수형. 그래서 한 3개만 넣었습니다. eraser하고 pen, pencil. 뭐 샘플로 3개만 집어넣었어요. 복수형하고 해서 6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름을 달리한 2가지를 넣었어요. 왜 2가지를 넣었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대화문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화문 한번 보세요. 대화문을 보면 뭐가 있냐면 entity 1 컬러라고 돼 있죠? 그렇죠? entity 1이 컬러죠? 지금 대화문 보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stationery. stationery가 주번 2번 걸려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can I borrow pencil 할 때 펜슬이라는 stationery 한 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eraser라고 또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2번. 2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이쪽에 걸어주고 이쪽에 걸어주고 연동시켜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션 앤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하나만 만들어서 양쪽에 다 걸어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풀필먼트 사용하면은 2가지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풀필먼트는 조건이거든요. 이쪽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답변해라.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답변해라. 이게 2가지가 나오면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2개를 만든 거예요. 이름을 2개를 만들어서 내용 똑같아요. 예, 여기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혼란이 없으시려면 무조건 엔티티가 여러 번 연동이 되면은 따로따로 만들어준다. 명칭을 달리해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시는 게 혼란을 좀 덜합니다. 물론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이게 걸어주면 편하긴 한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파라미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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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필먼트까지는 제가 볼 때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요. 역시 액션 앤 파라미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시 좀 실제로다가 그 휴대폰에 어떻게 연동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 여러 가지 표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Can I borrow pencil? 또는 뭐 May I borrow pencil? 여러 가지 표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펜슬을 갖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골뱅이 뭐하고 연동시켰어요? stationary라는 엔티티랑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요거만 딱 떠요. 요거 마지막 거, 요거 하나만 딱 떠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station이라는 파라미터에 엔티티는 뭐가 걸려있냐면 골뱅이 stationary라는 엔티티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밸류 값은 $stationary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화문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2가지나 있어요. 대화문이. 그렇죠?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만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뭐였죠? Can I borrow pencil이라고 불렀더니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됐냐면 What color pencil do you need? 라고 됐어요. What color pencil do you need?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파라미터 여기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냥 컬러라고 파라미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엔티티는 골뱅이 컬러라는 골뱅이 컬러를 갖다가 여기다 연동을 시켰고 밸류 값도 달러 컬러라고 넣었고 문제는 이제 질문을 넣어야 되죠. 질문을 어떻게 넣냐면 질문이 없을 때는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있는데 질문을 넣으시려면 앞에 required를 클릭해 줘야 돼요. 한번 required를 클릭해 볼게요.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 prompt라고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질문이 어떻게 됐냐면 what color 지금 질문이 뭐죠? What color pencil do you need? 근데 펜슬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펜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펜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stationery. 그러면 여기 앞에서 펜이라고 얘기하면 what color 펜이 될 거고 앞에서 펜슬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펜슬이 되겠죠. 그래서 $stationery do you need?라고 질문을 넣었어요. 답변은 뭐가 되느냐? 답변이 바로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변이 여기 엔티티예요. 엔티티가 뭐예요? 컬러잖아요. What color pencil do you need?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은 뭐가 돼요? Yellow, red, black. 이게 답변이 되는 거죠. 여기다 질문을 넣고 여기 답변을 넣는 거예요. 엔티티를. 사실은 뭐 I want to red pencil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옐로우만 얘기를 해도 인식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옐로우 키워드만 잡는 거예요. 키워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다양한 표현을 집어넣어도 컬러만 들어가면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인 거죠. 액션 앤 파라미터의 장점이.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스테이셔너리를 또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셔너리가 명칭을 여기 파라미터 명칭을 갖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스테이셔너리라는 파라미터 명을 썼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스테이셔너리 2라고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테이셔너리 2라고 넣고 이 그 엔티티는 아까 두 번째 만들었죠. 스테이셔너리 2라는 그 엔티티를 갖다 걸어줬고 밸류 값도 스테이셔너리 2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는 Do you need anything else? 넣었어요. 그러면 답변이 뭐가 되겠죠? 필요한 거 다시 얘기했죠. 내가 펜슬이라고 불렀으면 두 번째 필요한 거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는 eraser 또는 뭐 pencil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이 이제 이 엔티티를 통해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 다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트레이닝 프레이즈 하나, 엔티티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질문과 맨 마지막 답변을 response에다가 집어넣고 here it is 맨 마지막이죠. 지금 맨 마지막 오케이 here it is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을 집어넣고 사이에 질문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방식이 액션 앤 파라미터예요. 액션 앤 파라미터. 그래서 풀필먼트는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들어가는 건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만든 걸 가지고 지금 휴대폰에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휴대폰에 다시 인테그레이션에 가가지고 웹댐으로 쓰시면 아까처럼 그냥 채팅하는 건 당연히 돼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휴대폰 가지고 쓰고 싶다. 휴대폰 가가지고 어떤 음성 채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클릭합니다. 인테그레이션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클릭을 하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 제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스테이셔너리라고 이미 제가 선택을 해놨습니다. 제가 만든 그 에이전트 이름이 스테이셔너리잖아요. 본인이 만든 그 명칭을 여기다가 불러와요. 자, 지워볼게요. 지우고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다 스테이셔너리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지금 만든 거. 스테이셔너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Manage Assistant 앱이라고 집으면 제가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로그아웃이 됐네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액션온 구글이라는 사이트로 가는데 지금 로그인이 왔네요. Overview. 네. 잠시만요. 릴리스. 잠시만 로그아웃이 잠시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디가 하나 더 로그인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구글에 그 아이디가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아이디가 2가지 이상이 지금 로그인 된 상태면은 이렇게 안 가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를 로그아웃을 해주고 하나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잠시만요. 로그아웃이 어떤 게 로그아웃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죄송한데 나중에 그 책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정말 정식 앱으로 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구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용으로 만들 건데 사실 조금 허접하게 만들 건데 그걸 갖다가 앱으로 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2가지 버전이 더 있어요.
베타 버전이 있고 알파 버전이 있는데 베타 버전은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200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인에게 200명에게 쏠 수 있어요. 쏴줄 수 있어요. 학생들 이메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버전은 20명까지 쏴줄 수 있습니다. 쏴주면 이제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숙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일게요. 먼저 이제 휴대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갖다가 설치를 하시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의 언어 설정은 영어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한글로 돼 있을 텐데 영어로 해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앱 출시할 때 호출명을 갖다 입력하게끔 돼 있거든요. 호출명은 2단어 이상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한 단어로만 안 되고 2단어 이상으로 돼 있는데 참고하실 거는 호출명을 R 사운드가 들어가지 하지 마세요. R 사운드가 들어가면 한국인이 발음하면 잘 인식을 못해요. 그 R 사운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발음하기 쉬운 호출명을 갖다가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호출명 입력하시고 나중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연 다음에 뭐만 해주시냐면 톡투 호출명, 톡투 호출명 하면 이제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톡투 신지후. 제가 저희 아들 이름으로 만든 거거든요. Stadium ticketing agent. May I help you? I want to buy 3 tickets. Which game are you looking for? Arizona and LA. Which day of the week do you want? Tuesday. Tuesday. I'm afraid tickets sold out for Tuesday. How about San Francisco versus LA on Thursday? Okay, I want it. What about seats? D1, E1, F1. Okay, it's done. Enjoy the game.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잠깐 시간 좀 있네요, 여기가.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2가지만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fulfillment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그거를 배우는 데까지가 배우기까지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포맷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맷이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죠? 근데 뭐만 바꾸면 되냐면 사실은 좀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바꾸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나중에 풀필먼트에는 내가 해당하는 그 인텐트, 하위 인텐트면 하위 인텐트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텐트 명, 요거는 how many라는 인텐트 명이에요. 명 집어넣고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You are very fashionable. 그랬더니 thank you. 그 다음에 뭐라고 주면 how many clothes do you have?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타입이라는 엔티티를 만들어서 그 엔티티에다가 여러 가지 그 옷을 갖다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엔티티에서 clothes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답변하라? 답변은 I have 5 clothes. 웃기죠? 5벌밖에 없는데 패셔너블 하다고 하니 어찌됐든 그래서 I have 5 clothes라고 답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킷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How many jacket do you have? 라고 물으면 I have 1 jacket.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게끔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이름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엔티티 명을 집어넣고 엔티티에 해당하는 개체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엔티티 명칭 2번 엔티티 명칭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사실 이거 포맷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명칭만 바꾸시면 돼요. 명칭만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하다가 보글보글 뚜껑이 꽉 열릴 때가 있는데 왜 열리냐면 요 따옴표 때문에 그래요. 이 코딩에서 제일 미치겠는 게 따옴표예요. 일단 한글로 작업하지 마세요. 한글로 작업하면 100% 오류 나요. 한글 작업하시면 보통 이제 DOC 마이크로 워드 파일로 하면 괜찮으신데 그때도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따옴표를 뭘로 하냐면 안다면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여서 찾아 바꾸기로 다 바꾸시는데 뭘로 바꾸시냐면 키보드 상단에 왼쪽 상단에 뭐가 있냐면 ESC 키 있죠? 왼쪽 상단에 ESC 키 있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어요. 물결 무늬랑 같이 있는 그 키보드가 뭐냐면 따옴표가 있어요.
옆으로 기울어진 따옴표. 이 따옴표로 하시면 오류가 안 납니다. 따옴표 작업하실 때 항상 ES키 밑에 있는 따옴표를 사용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카피해서 집어넣는데, 카피해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집어넣는데 오류가 난다. 그럼 따옴표를 다 바꿔보세요. 여기서 바꾼 다음에 갖다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내가 없는 옷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I do not have one 이라고 했어요. else, 그 밖에 거 없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했는데, 그럴 때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I don't have one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풀었었냐면 따옴표 오류 날까 봐. 근데 이 어퍼스트로피는 따옴표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어퍼스트로피를 쓰셔야 돼요. 찾아 바꾸기 하면 이것까지 다 바뀔 거거든요. 오류 날 겁니다. 그래서 요 앞 뒤에 있는 거는 다 바뀌게 놔두시고, 이렇게 줄임말에 쓰는 어퍼스트로피는 항상 일반적으로 쓰는 어퍼스트로피를 쓰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티켓팅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메이저리그 티켓팅을 만들 때 이렇게 컨텍스트로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제가 이 풀필먼트를 할 때는 답변이 이 풀필먼트를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테스트 리스폰스에 답변 안 집어넣어도 돼요. 빈 채로 가고 맨 밑에 enable web call for this intent 풀필먼트에 이거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클릭을 해주고 나서 풀필먼트로 가시면 지금 원래 보실 때는 이렇게 disable로 나오거든요. disable 나오는데 두 번째 거를 able로 바꾸고 나서 아까 제가 드린 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default row를 하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엔티티에는 텍스트 리스폰스 답변을 빼준 상태에서 연동시켜라 맨 밑에 풀필먼트에 enable을 갖다 켜주시고 두 번째 입력하시면 조건문이 들어가는 풀필먼트를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켜주시고. 지금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아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어디도 사실 강의를 아직까지는 들으시기가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소개됐지만 우리가 챗봇은 당연히 이건 뭐 코딩도 많이 배우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챗봇을 만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전부 HTML 랭귀지 배워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익스플로러도 있었고요. 그죠? 컴포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빌더가 있었잖아요. 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 같은 것을 챗봇 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챗봇 빌더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글에서 상당히 성능 좋으면서도 일반인도 비교적 쓰기 쉽게 만들어준 챗봇 빌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체험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그걸 따라 지금 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문은 아마 지금 기본적인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 구글 어시스턴트로 네. 인테그레이션 할 때요. 이게 계정이 똑같이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톡투 동강 그것만 하면 아무 구글 어시스턴트 본인이 지금 로그인한 계정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한테 허용할지는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 베타 테스터 리스트에다가 이메일 네. 주소를 넣으면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이메일이 가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채팅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고 가죠. 그러면 그 아이디만 사실은 아까 이미 이제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다가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로그인하면 학생 입장에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받은 구글 이메일 계정과 선생님께서 허용할 주려고 이제 쏴주신 이메일 계정은 일치해야죠. 그걸로 이제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가면 톡투 누구라고는 이제 호출명만 아시면 얼마든지 불러와서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네.
질문이 아까 프루츠에서요. 네. 그 안에 엔터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에서는 네. I don't like it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학생이 엔터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프루츠에 대해서 복수로 물어봤으면 어떻게 네. 돼요? 그러면 I don't like it 해잖아요. I don't 상관이 like 없죠. it. 왜냐면 어차피 엔티티에 없으니까 인식 못하면 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인데 이게 네. 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댐으로 안 썼고 I don't like it이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it하고 댐을 다 쓸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고 그렇게 만약에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fulfillment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정확하게. 조건을 해서 얘가 그렇죠. 복수를 쓰면 네네. 밑을 댐으로 나가게 네. 하라고. 그러려면 이제 fulfillment를 써서 네. 단수로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복수로 물을 때는 네, 이렇게 네. 대답하라라고 fulfillment를 쓸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보다 조금 네. 더 궁금한 것이 네. 만약 아까 그 대화 들려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네. 상대가 못 알아듣는 적이 없는 대화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negotiation은 네. 없나요? 할 수 없나요? negotiation까지는 좀 불가능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는 계속 그 아까 Pardon? fallback으로 물어봐요. 뭐라고 한 건지. 그러면 이제 애가 계속 retry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could you say that again 이런 거 네네. 넣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 부분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인식 못하면 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아, 네네. 네. 네. 지금 오늘 아마 싹 실습한 자료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동영상도 여기에 올릴 겁니다. 동영상도 올릴 거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이메일을 주셔도 좋지만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 마지막 하나를 보여드릴게. 빠뜨렸는데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거를 그대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티켓팅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요. 에이전트 명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 지금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export and import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든 거를 백업을 하시려면 export를 누르시면 zip 파일로 백업이 되고요. zip 파일로 백업이 돼서 이렇게 백업이 돼 있어요. 이렇게 zip 파일로.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 빈 그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import를 눌러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불러오시기만 하면 제가 만든 걸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밑에 오늘 실습 자료 밑에 보면은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 티켓팅 하면은 티켓팅에 대한 그 zip 파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에이전트만 하나 만들어서 불러 올리시면 임포트로 불러 오시면 그대로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Sorry, I'd like to ask this question in English. Yes. So, from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obviously not a lot of teachers are technically equipped to do programming. So, are we saying that maybe in a couple of years' time, Dialogflow could come across as a kind of user-friendly version where teachers don't have to input a lot of stuff like this? So, I just want to ask your forward-looking view on how this would look like for non-technical users. Mm-hmm. Actually, I'm not Google staff, so I don't know exactly. But I guess there is some other version of Google Dialogflow because if you click the upgrade, you have to pay. You know? So I think I don't use it, but I didn't use it. But I think in upgrade version, I think it's more user-friendly version. I think, and then. Actually, you can make a 3 agent. That means you can make a 3 different chatbot here. It's free. But if you use more agent, and then you have to pay. But if you using the export and import, you can back up your own file, and then you can replace. And then there is no limit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used. Yeah, unlimitedly. Yeah. Other questions? Yes. 네. 네. 그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다 있습니다. 네, 책에 다 있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사실은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여기서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색깔로 다 칠해놨어요. 그것들만 바꾸라고.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이제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에 보시면 색깔로 칠해놨는데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인텐트명이에요. 여기 가로 열고 에이전트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에이전트명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인텐트명이에요. 스타일은 인텐트명이고 나머지 표현들 바꾸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인텐트명만 2번 넣어주시면 네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거를 학습자들에게 연습을 시킬 경우에 리튼이랑 스피킹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패턴 드릴을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는 지금 발음이 좋으셔서 바로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가 알아듣는데 만약에 아이들의 발음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한 표현은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간단한 표현, 복잡한 표현들은 조금 R 사운드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표현들은 틀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장점이 실제 실험을 해보면 교사와 인간 교사와 학생이 할 때는 틀리면 창피해서 대화를 안 하거든,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틀리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사실은. 알아서 아이들이 네. 발음이 교정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한 그 기록은 자동으로 트랜스크라이브 돼가지고 이 뒤에 맨 뒤에 다 백업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확인이 나중에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그 챗봇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초등학교에 나가서 챗봇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 박사님께서 아마 초등학생들이 발음이 보통 학생 수준의 발음일 때 어떻게 챗봇이 반응하는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관찰을 하고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간단한 센텐스는 아이들이 발음이 조금 틀려도 잘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단어도 잘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이 이제 챗봇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계속 자기 발음을 고쳐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그 문맥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단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뒤에 문맥이 맞으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실 정도의 수준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첫 번째 워크숍을 들으시고 가장 많은 임상 실험을 하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도 초등학교에서 챗봇을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이제 적용할 때 문제점이 소음 문제가 이제 가장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광주나 이런데 센터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혹시 하시는지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한다면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요. 양 박사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고 그 방과 후 활동에서 40분 또는 이제 20분 동안에 하는데 소음 문제가 정말 가장 큰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통 학생들이 12명, 18명이면 정말 교실 각 코너로 몰아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음 문제 해결하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마이크나 스피커에 가장 가까이 입을 대고 말을 천천히 해라라는 교사의 디렉션이 항상 가야지 학생들이 잘 따라하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사의 지원과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그런 임프루브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AI 스피커를 가지고 할 때 보시면 그냥 그룹 활동으로 하는 아까 오픈된 에코라든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웹 검색도 해주고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그 챗봇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은 이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저희도 해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걸 끝내놓고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무리. 아까 맞습니다.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는 유료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구글은 영리 활동을 이거 가지고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걸 좀 나중에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좀 유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좀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교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이제 말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를 만들 수 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영어 교육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양 박사님이나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